연구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연구 분석의 목적은 왜 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부동산에 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왜 부동산 경제적 가치가 있지?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최초에 제가 감정평가 이론의 한 문장을 하면 어떻게 됐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의의라 그랬어요. 왜 돈이 있느냐 라고 밝히려면 선결 문제가 뭐다? 부동산이 무엇인가? 부동산을 무엇인가를 두 글자 줄이 뭐죠? 특성.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과 부동산 학원론, 부동산 학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은 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1차 할 때는 그냥 고부연계 용분사, 뭐 부증성, 뭐 최유형, 뭐 농대 다양성 최유형, 뭐 토지할당 이렇게 가는 게 하지만 2차 때는 요 정도까지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지를 풍부하고 아주 잘 쓸 수 있게 돼요. 요 정도까지 해야 5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의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복합개념 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3페이지에 법률적 측면 볼게요. 법률적 측면을 보게 되면 자 3페이지 중간에 있죠. 법적 측면 잘 봐야 된다. 그쵸?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측면은요. 공법상 제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차피 1차 때 관계법규에서 다 하셨으니까요. 이제 2차 이론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자 보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국계법 그리고 지적법상 구지적법상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지만 지목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까 대상인식부터 쭉 가서 이제 가치까지 간다 했죠. 이제 읽을 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다 끼워 맞추면서 이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용도지역 지목이랑 대상인식이랑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모르죠. 모르죠. 자, 배워보시겠어요? 자, 용도지역이나 지목은요 평가사의 시각이 아닙니다. 평가사의 시각이 아니에요. 평가사의 시각은 평가사가 대상 확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용에 따라서 합니다. 용도 지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산 종류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목별로 혹은 행정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특히 용도 지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부동산의 분류로서 종류로서 종별과 유형으로서 분류한다 이겁니다. 대상인식이 평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2종 1주 뭐 일반 상업 이렇게 구분해도 우리는 어떻게 인근 지역을 구분한다. 구분의 경계가 다르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쭉쭉 나와서 이제 감칙 2조 13호부터 15호까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요권까지 간 논점이 이 논점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논점이죠. 자, 보시면 되고 사회적 측면 보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부동산 특성 1차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특성 보시게 되면 일단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특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에 첫 번째 해 1회에 1번 문제가 부동산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 나왔네요. 그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가 외에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1회 1번에 나왔던 문제가 그겁니다. 9회 4번 고정성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개별성을 갖는데 이와 관련한 부동산 가격 원칙과 파생 특징을 설명하시오. 12회 2번 이거 좀 어렵습니다. 12회 2번은 대체의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를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이 원칙이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술하시오. 20점이죠. 20점이면 목차 8개 나와야 되거든요. 8개. 바로바로 잡아볼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잡아볼까요? 보통 20점짜리가 나오면 개설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정석적으로 가보자고요. 서 써주고 보통 서 본결에 이 서 본결에 이제 목차로 이제 구성으로 갑니다. 그죠? 어렸을 때 논술 해보시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요즘에 신문 기사로만 봐도 서본결로 나와요.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발표됐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개별성과 관련해 설명하래요. 그러면 설명하고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구조한 보자고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개네요. 그쵸? 그럼 본이 두 개 나와야겠죠. 결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물어본 건 뭐죠?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가장 중요한 이 지침이 되는 이유.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 관련해 설명하래요. 개별성 관련해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네가 물어보는 대체 원칙이 뭔지 내가 알고 있고 개별성이 뭔지 알고 있다.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설명하래요. 관련성 써줘야겠죠? 목차만 잡는 거야. 아까 말한 구조.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 3방식이 어떻게 활용되냐요. 여기서 말한 협의의 가격은 임대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격입니다. 3방식이니까 공식 빼고 설명해 볼게요. 그럼 거사비가 나오겠죠? 원가법 나오고요. 수익환원법. 목차 8개 끝. 이렇게 잡고 내용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쉬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대체 원칙이 뭐죠? 학원을 다 했어요. 아주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거 조금씩 끄집어 줄게요. 대체 원칙이 뭐냐면 부동산에 효용간 대체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케이. 됐죠? 효용간 대체.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겁니다. 효용끼리 대체해야 된다. 즉 조금 하고 개별성은 뭔지 알죠? 다 다르다. 관련성이 뭐냐? 대체 원칙이랑 개별성이랑 뭐가 관련이 있죠?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개별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개별성이죠. 물리적으로 얘 다르고 얘 다른데 얘는 개별성이 큰 재화이지만 각각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효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신림동 1-1번 주택과 신림동 1-1번 원룸과 신림동 1-2번 원룸은 물리적으로는 개별성이 굉장히 큰 재화이지만 효용 1-1이나 1-2나 내가 원룸 사는 거 비슷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잠을 자는 효용, 독서실에서의 거리 비슷할 거 아니에요. 효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니까 사례 선정에서 비준할 수 있게 되고요. 제도론가에서 감가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시장에서 표준 임대료 갖고 환원 돌릴 수도 있게 되고 끝.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해서 첫 번째 우리 지금 기본 단계니까 대체 원칙이 뭔지, 개별성이 뭔지 요 두 개만 가져가지고 요번 시리즈 1에서 그쵸? 요 두 개만 일단 가져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고 목차화 시키는 건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스터디 따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아까 제가 고부연계 용변수 다 아시니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아까 했던 거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학자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얘를 볼까요?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그래서 얘를 인간이 해석하려고 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팩트만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해봐요. 팩트. 우리가 뭐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팩트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을 봤을 때 가장 팩트가 뭐예요? 안 움직이죠? 고정성. 또 팩트 뭐 있어요? 부증성. 늘어나지 않죠? 또 뭐 있어요? 우리보다 무조건 오래 살 거죠? 영속성이겠죠. 또 뭐 있어요? 아까 말한 개별성이 있죠? 얘 다르고 얘 다르더라. 그래서 크게 4개 정도를 이제 정리해 왔습니다. 팩트, 물리적 팩트.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연 특성. 그래서 땅에 붙어 있고 안 늘어나고 오래 갈 것이고 다 다르다. 요 가장 쉬운 팩트들만 연결해 놨고요. 자,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특성을 정리하는 것조차 왜 한다고? 쓰려고. 유즈. 쓰려고 하는 거죠. 누가 써요? 부동산은 공룡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전시대도 똑같았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궁금하냐고. 왜? 내가 궁금하지. 어떤? 사람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쓰려고 하는 사람이 궁금해요. 그래서 야 그럼 인문적 특성도 해보자 해서 나오는 게 인문적 특성입니다.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를 쓸 때 한 토지에 한 가지 이용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론상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어요. 합법적인 내용에서 안에서는.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구나.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알아서 필지 이렇게 나눴지만
이것도 합치거나 분할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는 항상 늘 그 자리에 그 위치가 있는데 쓰려는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계속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놉니다. 별거 없어요. 끝. 일단 기본적인 특성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 추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한 거는 자연특성, 고정성, 용병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에서는 답이 고정성이구나. 최유형이 나오면 부증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파생 특징까지도 안 나와요. 요즘에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서나 결이나 본론 조금 들어갈 때 물어볼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29의 2번처럼 29의 2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시랑 하남시가 있는데 GTX가 뚫리는데 하남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요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하남시라는 거는 그 위치에 고정성을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는 것을 대체를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파생된다 이렇게 말씀되거든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제 책이든 다른 사람 책이든 교수님 기본서든 간에 10번을 읽을 거니까 계속 읽을 거라서 조금 내용을 줄일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2차 때는 이 팩트를 갖고 이렇게 암기를 막 이해하죠. 근데 조금만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자연특성과 이문특성을 가르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갈리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딱 두 글자가 있어요. 뭐냐면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의 특성을 완화시킨다.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만약에 여기 나왔다면 완화시킨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은 늘어나지 않는데 부정성 볼까요 여러분? 땅은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용은 다양해지겠죠? 왜? 사람과 문화는 계속 바뀌면서 성장하니까. 옛날에 잠실에서는 잠업을 하던 데가 잠실을 하죠. 옛날에는 그 정도 이용밖에 없었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잠실에 롯데월드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여러 아파트들과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단지가 생기게 되고 석촌호수라는 엄청 이쁜 것과 벨리고민가 벨라고민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문적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땅은 늘어나지 않지만 사람이 쓰는 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 특성 중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을 수 있어요. 다 이을 수 있어. 사랑의 짝대기처럼 다 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편하게 기술 될 정도면 조금씩 실력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걸 왜 궁금해한다? 일반 경제제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왜? 보시게 되면 4페이지 경제학에서는 일반 물건을 분석할 때 다수의 수요자랑 다수의 공급자 그리고 동질적 재화를 갖고 분석하게 되는데 대상인식을 했고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수요랑 공급으로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팩터들이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팩트들만 정리해 보니까 자연적 특성에는 고부 연계가 있고 이문 특성에는 용병사가 있더라.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페이지 볼까요? 자연적 특성 첫 번째 고정성. 고정성에는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던 특성 가장 본질적이면 부동성이라고 하게 된다.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이란 토지는 노동이나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그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재생산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특성이다. 토지에 있어서는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칙상 원가법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조성원가법 이래가지고 할 뿐이지. 자, 됐고 넘겨볼게요. 세 번째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란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의 경과나 이용 등에 의해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땅 문서를 줘라. 땅 문서를 줘라. 나도 그럴 거예요. 같이 증가가 되는. 아무튼 네 번째, 졸리시는 것 같아서 좀 드립 쳐봤어요. 그 제 강의의 장점은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졸릴 때쯤 이제 드립 치는 거거든요. 막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제 강의 주 매출 원인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스피커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에는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세 토지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 자, 그쵸. 그래서 우주에 이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다 다르다. 그런 거죠. 그 개별성 때문에 사실 모든 부동산 감정평가도 그렇고 다 개별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고정성이랑 개별성, 특히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다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이 위치는 여기밖에 없죠. 합계급한 건물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도 위치가 똑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버리는 게 나왔어요,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쵸. 난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메타버스, 재밌는 게, 최근에 메타버스 감정평가 막 이런 얘기도 막 물어봐요, 제 친구 중에. 그래가지고, 그건 사기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친구가, 너 같은 놈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러더라고요. 걘 돈 벌었어요. 저 같은 비관론자들은 돈 못 벌어요, 원래. 그렇다 그러.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 있는 강남구도 엄청 떡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물적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합불상 가능성,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거는 다 학원으로 하셨고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최유용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노조까지 다 파고드니까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최유용이랑 연관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 논점이 어디까지 가냐면 토지세가 정가가 100% 다 안 일어난 이유까지 가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만 썼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주택에 세금을 100% 물려요. 그럼 이 땅을 주택으로 안 쓰겠죠. 공업용으로 쓰겠죠. 공업용에도 뭔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용이 이전될 뿐이지 세금은 비싸게 거칩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1교시 요 정도까지 딱 하고 귀신같이 딱 50분 시켰죠. 10분 딱 쉬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